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렷. 자, 차렷. 네, 경례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이제 클로디아 교육하고, 그죠? 자, 일단은 오늘은 그 탈색이랑 뭐 디자인 컬러인데, 그러니까 그 테크닉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어떤 머리에 잘 활용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 포인트로 그걸 할 거고, 혹시 이거 뭘 뜻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장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장 뭘 뜻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 소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팀장님.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있어요? 뭐인 것 같아요? 이거가 뜻하는 거, 얘가 뜻하는 거. 한 장에 네, 연도랑 컬러가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컬러? 트렌드 컬러. 트렌드 컬러인데 무슨 트렌드? 누가 선정한 거? 데니. 펜톤이라는 회사 아세요? 들어는 봤죠? 세계적인 컬러의. 네, 맞아요. 펜톤이라는 회사에서 1년에 거의 1개나 2개씩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트렌드 컬러로 밀게 되는데, 자, 잘 모르겠으니까 어찌됐든지 쭉 올라가 보면은 2014년에 보면 레디언트 오키드라 그래서 약간 연보라의 느낌? 네,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라벤더 애쉬라는 컬러가 이때부터 쭉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살라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레드 바이올렛이나 이런 거에 브라운이 섞인 느낌. 그래서 그때 한참 백이나 이런 게 약간 붉은데 조금 갈색이 섞인 듯한 느낌으로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로즈커츠나 뭐 그리니 레디나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작년에 뭐였냐면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꽤 바이올렛이 꽤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9년으로 오니까 얘는 뭐라고 써져 있나요? 리빙 코랄. 리빙 코랄이라고 해서 지금 요즘 많이 이제 뜨고 있는 컬러가 약간 오렌지인데, 핑크빛이 섞인 오렌지냐 아니면 주황빛이 레드빛이 섞인 오렌지냐, 이걸로 조금 나눠지는 게 리빙 코랄이라는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들한테 제안을 할 때 실질적으로 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뺀 다음에 어떤 컬러를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를 조금 이런 우리가 알고 이런 컬러가 유행인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냐, 뭐 이렇게 조금 가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019년에 또 많이 하는 컬러가 있습니다. 뭐냐면 머쉬룸 블론드라고 해서, 머쉬룸 블론드, 머쉬룸이 말 그대로 버섯이고 블론드라는 건 그건데, 그 느타리 버섯 아세요 혹시? 느타리 버섯의 그 머리 부분, 네, 머리 부분 색깔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인 그레이는 아니고 애쉬 브라운에다가 그레이를 믹스한 듯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유행했던 거는 뭐냐면 코토리 베이지. 코토리 베이지는 말 그대로 조금 밝은 느낌의 살짝의 그레이시한 베이지라면, 머쉬룸 블론드는 걔를 톤 다운을 많이 시킨 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토리 베이지는 색깔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탈색을 3번을 무조건 진행해야 되고 거의 노란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반면에 베이지 컬러. 근데 이제 머쉬룸 블론드는 톤 다운을 가능하게 하니까 그 컬러가 오히려 조금 더 내기 쉽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되게 많은 디자인 용어가 있죠. 그죠? 뭐가 있냐면 호이러크, 위빙, 발레주, 옴브레, 리버스 옴브레, 투톤 뭐 등등등이 있죠. 그죠? 자, 이제 하나씩 적어볼게요. 호이러크나 위빙이나 모든 작업을 호일로 하는 작업을 호일 워크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에 만들어낸 단어라고 얘기하는데 호일로 일하는 거라고 해서 호일 워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 다 탈색을 할 건 아니고, 만약 이분이 새치 커버를 해요, 혹은 그냥 내가 어떠한 그 일에 의해서 밝게는 못하겠어, 근데 조금은 더 뭔가 디자인의 요소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밝아 보이고 싶어 라고 할 때 호일 워크나 위빙을 조금 사용해주면 좋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발레아주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뿌리 염색을 자주 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계속 원톤 컬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그냥 브라운만 했다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밝게 하기 조금 부담스러운데 밑에 부분은 자연스럽게 밝아지면서 뿌리가 자라나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발레아주인데, 발레아주의 뜻은 적지 않으셔도 되는데 발레아주의 뜻은 뭐냐면 쓸어 담다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빗자루라 그러잖아요. 빗자루로 빗자루질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쓸어 담죠. 똑같아요. 발레아주라는 기법은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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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내려오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일자로 해주는 거를 발레아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쉽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면 돼요. 발레아주. 내가 얼마만큼 길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 짧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 많이 빗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만 해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옴브레라는 거는 원래 뭐 석양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옴브레가 원래 하나 청바지에 뭐 원단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청바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물이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막 밑에가 밝아지는 것도 있고 진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옹브레는 뭐냐면 여기가 밝고 밑으로 가서 점점 어두워지는 게 원래 옹브레예요. 근데 이게 동양인하고 맞지 않아요. 그건 서양인. 왜냐면 서양인은 자라나면서 밝게 자라나오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거는 리버스 옹브레. 리버스 옴브레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옴브레를 반대로, 그러니까 즉 전체 탈색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여기는 탈색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빼버리는 거죠. 아니면 전체 탈색을 진행한 후에 위에는 어둡게 밑으로 가서 점점 밝게 해주는 거를 리버스 옴브레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투톤이에요. 두 개의 색깔을 나누는 건데, 여기서 주 포인트는 뭐냐면 머리의 모든 길이에요. 모든 머리 길이의 반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투톤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길이에서 해주시면 좋냐면 무조건 턱선 이상인 머리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턱선 이상 길이가.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선생님 머리 보면 여기에 투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이런 머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위빙이나 호일워크,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발레아주도 솔직히 잘 맞진 않아요, 이 머리에는. 그러니까 발레아주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옹브레도 그렇고 발레아주도 그렇고 약간 층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이뻐요. 특히나 발레아주 같은 경우는 잘못 일자인 머리에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레아주를 안 보여요. 그냥 어렵진 걸로 보이지. 정리를 하자면요, 위빙을 하려면 호일워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그러면 위빙이라는 표현만 쓰면 되는 거고, 발레아주를 할 때도 호일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발레아주를 위빙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발레아주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테크닉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발레아주는 원래는 호일을 안 대고 작업을 해요. 발레아주는? 네, 원래는. 근데 이제 위하고 아래하고 얼룩이 질 수 있으니까 한 단 하고 나면 랩을 씌워 놓는다거나 호일로 그냥 살짝 감싸 놓는다거나 뭐 이런 작업이 들어가는 거지. 옛날에 다 우리 위빙으로 썼는데 다 하길래.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옴브레라는 거는 투톤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는데, 리버스 옴브레라는 거는 반대로, 서양이랑 반대로 그 컬러 자체가 반대라고 이해하면 정리가 되는 거죠. 옴브레는 투톤 아니에요. 3톤이에요. 따지고. 그러니까 딱. 그라데이션. 네,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옴브레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라데이션 컬러라고 하는 거를 옴브레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네, 보시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탈색 잘하는 법이라고 적혀 있나요? 그 다음 점 보시면, 그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일제 성분에 뭐 과황산 암모늄, 과황산 칼륨, 과황산 나트륨 뭐 등등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그럼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봤어, 죄송해요. 그죠? 제가 펌프 드려야 되는 알겠어요. 자, 탈색 잘하는 법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거는 제품을 조금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 빠져, 이건 좀 덜 빠지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이건 좋은 탈색, 이거 나쁜 탈색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왜 이 성분 때문에 더 잘 빠지겠네, 이걸 알라는 거고, 보시게 되면 크게 탈색약은 이 세 가지 성분밖에 안 들어가요. 과황산 암모늄, 과황산 칼륨, 과황산 나트륨. 근데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과황산 암모늄. 거의 대부분 과황산 암모늄 들어가는데, 얘가 뭐냐면 주로 탈색을 일으키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과황산 암모늄은 표백이나 숙성을 시킬 때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얘네가 많이 부풀죠.
그리고 열처리라면 더 부풀죠. 이 성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탈색은 원래 열처리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불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화상의 위험이 너무 커요. 그러고 나서 많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과항산 칼륨. 칼륨은 뭐 하는 거냐면 그 촉진제,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많이 쓰는 표백제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과항산 칼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건 과항산 나트륨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촉매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라면을 끓일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스프부터 넣어요? 면부터 넣어요? 스프. 물부터 넣어야 되죠? 물도 스프. 네, 그죠? 왜 스프를 넣으면 빨리 끓을까요? 그 100도에서 끓으니까 다른 게 성분이 추가되면. 그러니까 그게 뭐가? 거기에 뭐가 있어서? 염분, 맞아요.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이잖아요. 말 그대로 얘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 과항산 칼륨이나 과항산 나트륨만으로는 탈색이 잘 안 돼요. 대부분 그래서 암모늄이라는 아이가 붙으면 네, 탈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탈색약에 과항산 암모늄, 과항산 칼륨, 과항산 나트륨까지 들어가 있다. 그럼 얘는 조금 더 빨리 빠지겠네, 대신에 손상은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과항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지 않고 과항산 칼륨, 과항산 암모늄이 들어가 있다. 이 두 가지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손상도도 조금은 적을 거고. 몇 번에 걸쳐서라기보다는 그거는 좀 이따 나오니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저렴한 탈색약이든 비싼 탈색약이든 차이는 뭐냐면 그 두 가지의 차이는 입자 차이예요. 입자.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작냐 크냐 이 차이, 얼마나 잘 분쇄를 했냐 못했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상이 심한, 손상이 적은, 그리고 한 번에 잘 빠진 이런 것들도 다 똑같아요. 거기에 해봤는데 좀 천천히 빠지는데 손상이 적은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손상을 줄여줄 수 있는 약간 유분의 성분이라던가 오일의 성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단백질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 저렴한 탈색약을 쓸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빨리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트리트먼트 탈색약이라고 해서 LPP든 뭐든 섞어서 빼야지 라고 생각하면 탈색약의 주 목적을 완전 흐리는 거예요. 섞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하기 전에 보통 전처리 할 때 머리스 같은 거 단백질을 조금 바르면 안 되겠네요. 주 목적이 조금 밝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손상도도 줄이면서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주 목적이 만약에 오늘 뭐 팀장님 머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5톤을 올리고 싶어요. 바르면 안 돼요. 얼룩의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모든 탈색은 무조건 100% 마른 상태에서 톤업을 하겠다라는 기준이면 머리는 무조건 말라 있어야 돼요. 톤 다운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모발은 젖어 있거나 영양제가 발라 있어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탈색이 끝난 후에 영양 처리를 하고 염색에 들어가는 게 낫지, 탈색의 손상을 줄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영양제를 섞는 거는 탈색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비싼 탈색약은 어찌 됐든지 뭐 더 입자 작게 만들어 놓고, 좀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한국 기업들은 어찌됐든 뭐 마진 구조상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것이고, 그런데 제가 써본 결과로는 한국 제품도 결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저렴한 거는 손상이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탈색약 써보면 금방 부푸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손상이 심한 애들이에요. 그건 암모늄이 높아요. 네, 과하게.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문제 하나 내볼게요. 하얀 탈색약 봤죠? 파란 탈색약 봤죠? 차이가 뭐예요? 색깔 차이예요. 노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파랗게만 먹고 왜 하얗게만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담인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 과항산 암모늄이 들어가는 주 원료는 밀가루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되게 작게 쪼개놓은 게 있고 굵게 쪼개놓은 거 있고 막 이렇잖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파란색이 있고 왜 하얀색이 있을까요? 그럼 그 두 개의 차이, 써봤을 때 큰 차이가 나는가요? 파란색 나는 거를 제가
두번 빼봤거든요. 근데 입자가 되게 붓고 빨리 빠지거든요. 빨리 빠져요. 하얀 거는? 하얀 아직 나왔어. 하얀 건 안 써봤어요. 하얀 거는 못 봤어요. 쟤도 하얀색이던데? 못 봤어요. 일단은 서양인 포커스로 얘기를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파란색 탈색약이 넘어온 게 어차피 얘네 웰라나 이런 데서니까 그러니까 보색 작용을 넣어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라색 탈색약도 있어요. 오렌지를 다운시켜줘. 파란색이 오렌지를 다운시켜주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렇대요. 근데 이게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별 의미는 없어요. 네, 별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잘 빠지고 좋은 거는 그냥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탈색 잘하는 뭐 이제 한 장 그 옆에 있나요? 이제? 네. 자, 이제 성분은 뭐냐면 정제수, 과산화수소 그 외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네. 자,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정제수라는 건 물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과산화수소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얘네도 이제 과하게 산화시켜주는 수소가 들어가 있는 건데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어찌 됐든지 자, 근데 얘네를 알아야 되는 건 왜 알아야 되냐면 산화제 비율이에요. 볼게요. 1대1이 있고 1대2가 1대3이 있어요. 맞아요? 맞나요? 네. 그럼 뭘로 쓰실래요? 1대1로 쓸래요? 1대2로 쓸래요? 1대3으로 쓸래요? 1대 3이다. 1대3으로? 그러면은 1대3으로 써갖고 1대1로도 써보셨어요 혹시? 안 써봤어요? 1대2로는 안 써봤어요? 1대3만 써봤어요. 왜? 보통 1대2 쓰는 1대2 쓰세요? 옛날에 10년 전에는 웰라 이런 때 1대1 썼던 것 같아요. 1대1로 썼어요. 여기 복직해서는 1대2 1대2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을 흐르게 해야 되니까 1대3에서 제 마음대로 농도를 농도를 하고 자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산화제가 셉니다. 죄송해요. 탈색약이 셉니다. 무조건. 그러면 산화제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탈색력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맞아요. 그럼 줄이면 줄일수록 탈색력은 강해질까요? 맞아요. 그러면 왜 1대3이라는 비율로 하냐면 그게 점도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그리고 1대1로 줄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빨라지고 빨리 부풀어요. 그러니까 작용이 빨리 끝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하실 때는 1대3으로 합니다. 이게 잘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잖아요. 머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줄여가지고 빨리 바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1대3으로 해봤는데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얼룩이 생기기 시작하고 좀 덜 빠지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산화제의 비율을 줄이면 돼요. 그죠? 그럼 되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딱 이 부위가 얼룩이 졌으면 그 부위만 걷어내고 딱 바르면 1대3으로 하면 질질 흐르죠. 그래서 뿌리 탈색하실 때 조금 더 잘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산화제 비율을 줄이시면 내가 정확하게 더 잘 바를 수 있고 더 잘 빠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일 탈색력이 강한 건 1대1이나 1대1로 사용하는 순간 빨리 발라야 돼요. 정말 빠르게. 네, 정말 빠르게.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1대3으로 하고 두 번째 탈색에 들어갈 때 1대2로 산화제를 줄여라. 비율을.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아마 없을 건데 보세요. 산화제라는 건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게 이거예요. 3, 6, 9 그리고 외국에는 12%까지 있습니다. 외국에는. 근데 한국에는 12%가 없죠. 그죠? 그래서 퍼센테이지. 그러면은 얘는 무슨 말이냐면 엿다만한 통에 그냥 산화제가 9%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ml라고 하면은 991ml는 물인 거고 9ml만 과산화수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더 줄고 더 줄고 대부분 물이라는 거지. 물에